자, 그러면 데일리 힌트 우리 시황하는 황제, 시황계 황제 우리 시황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부장님 별명이 정말 많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박군형. 이 시황에 대한 정리 방송의 트렌드를 완전 바꾼 남자죠. 박군형, 우리 박근형 부장님. 맞습니다. 아주 애정이 가는 별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매일 보셔서 또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요 리포트를 싹 다 보고 그거를 그래프를 정리해서 요 시황을 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량 자체가 압도적이죠, 사실. 네. 요걸 또 이제 신의 자료실에 또 올려주시고 하니까 많이 참고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갈 길이 바쁩니다. 박근영 부장님,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4.3포인트 상승 출발을 보였는데요. 아침부터 LG에너텍, BH 등 애플 관련주 강세가 두드린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과 화장품, 자동차와 부품업종, 증권, 은행, 그다음에 미디어와 LCC 등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반면 유가 하락 속에 에너지주도 좀 빠졌고 2차전지 관련주가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개장 직후 2,420포인트 수준까지 잠시 밀렸던 코스피는 기관의 현물 순매수 전환으로 재차 상승 전환했는데 코스피는 공매도 금지 영향이 더해지면서 낙폭 과대 종목 중에 역시 호실적 기업 위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급 요인은 여전히 부재했지만 시장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LG에너텍, 호웨이 등 호실적 예상되거나 호실적을 발표한 낙폭 과대 기업들이 상승세가 두드러진 겁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종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들어오고 있지만 투자자들 예탁금 유입이 여전히 좀 미미하고 코스닥은 한때 800포인트를 밑돌았습니다만 중국 증시 개장 이후에 소폭 낙폭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이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동반 현물 순매수 전환 속에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특별한 상승 모멘텀은 부재한 가운데 공매도 금지 이슈에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오전에 중국의 물가 지표와 증시 개장과 함께 상승폭이 일부 축소되었으나 오후 들어서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에 확대되면서 증시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이번 주에 또 미국 국채 입찰 수요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국 국채 금리 하향세에도 미국 증시의 상승 탄력은 또 다소 둔화되고 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어제 하향 조정했죠. 하향 돌파했죠. 이 원달러 환율은 중화권 증시 개장과 함께 위안화 약세 연동되면서 하락세였고요. 업종별로는 유통업이 강세였고 또한 1조 원 규모의 부품 수주와 친환경 소재 사업 성장 로드맵 발표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장중 9%에 급등했고요. 비금속 광물 경우에는 포스코와 공급 계약 체결한 조선내화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항공과 해운주 골고루 강세 기록하면서 온수 창고업 상승했고 반면 전기 가스업이 가장 부진했고요. 2차전지 밸류체인 변동성 속에 화학과 철강 금속 하락세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자금 유출에 800선 하회하기도 했지만 오들면서 다시 회복 시도했고 업종별로는 IT 소프트웨어 강세였고 위메이드를 필두로 게임주 성장세가 역시 상승세가 전개됐습니다. 어제 제가 게임주 말씀드렸는데 네. 누가 사겠냐 했지만 역시 강합니다. 뭐 일부 이제 오늘 펄업스 같은 경우는 차기작에 대한 일정을 좀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다소 좀 실망 매물의 장중에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도깨비 좋은데. 그런데 이제 일단은 뭐 뭔가 명확하게 스케줄이 제시가 못 되다 보니까 오늘 좀 약간 거기에 악재로 작용한 것 같고요. 뭐 개별적인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올이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 3분기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내면서 장중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반 전기전자 제약은 약세였고 오늘 밤은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요. 보스턴, 애틀란타 연흑천재 그리고 파월의 연준 의장 연설을 보면서 다시 이제 상승 탄력이 붙을지 어떻게 될지 시장은 좀 변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뭐 좀 시간이 바쁘니까 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제 공매자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결국 업종별 대응 전략은 펀더멘털에 집중하자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회색 막대 그래프는 차입 공매도 잔고 비율이고요. 그건 이제 왼쪽 쪽에 보시면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화학이나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호텔 등등이 좀 높은 편이죠. 그리고 코스피가 오른쪽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또 높은 쪽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전 대비 변화율을 보면 파란색 점으로 찍혀 있죠. 파란색 점으로. 네. 근데 보시면은 화학이나 IT 하드웨어 등등은 오른쪽에 보시면 다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전 대비 이제 더 빠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가로축이 보이는데 그 밑으로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 가운데 디스플레이와 호텔 레저 서비스가 한 달 전보다는 이익이 상승 쪽으로 돌아서는 변화율이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으면서 이익 부분이 이제 상향 조정
그러니까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현대차증권의 이슈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첫날에 2차 전지가 급등이 한번 나왔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게임주 상승세가 나왔죠. 그리고 일부 지금 이제 슬슬 도는 게 뭐 로봇, 뭐 AR, 뭐 이런 메타버스 오늘 그쪽도 올랐거든. 우리가 그쵸. 이제 어제 잠깐 농담 삼아 다음 쪽에 공매도 많은 것 중에 뭐가 돌아갈까 뭐 그런 이야기를 어제 잠깐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살짝 지나가는 말로 뭐 혹시 뭐 게임이나 뭐 로봇, 메타버스 이런 게 또 혹시 들어오지 않을까? 네.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이쪽도 실적과 무관하게 또 약간 순환매가 돕니다. 공매도 쇼커버 관련해서도 그래서 그런 쪽 봤을 때는 결국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공매도 쇼커버가 먼저 아웃퍼폼을 합니다.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는 펀더멘탈리 좋아지는 쪽에 아웃퍼폼이 그 뒤로부터는 확실하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폰 15 시리즈 판매 양호 분석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입니다. 네, 뭐 키움증권에서 LG에너텍 관련된 실적 전망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역시 이제 어제도 제가 OLED 관련 쪽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으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제 생산 계획이 상향되는 조짐이 나타난다고 키움증권에서 LG에너텍 코멘트를 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가 5,303억 원인데 이걸 충족할 거로 보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4분기는 아마 역대 최대 분기 실적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공급망 점검 결과 아이폰 15 시리즈 연내 생산량은 9,150만 대 수준이고요. 4분기 생산량은 6,850만 대로 예상되고 지난달에 점검한 생산 계획보다 훨씬 더 상향된 것으로 키움증권에서는 확인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아이폰 14 시리즈의 연내 생산량을 상회하는 규모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뭐 오늘 LG에너텍뿐만 아니라 BH 이런 쪽도 주가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폰이나 OLED 관련 쪽이 좀 움직임이 있었다. 어제는 소재 장비주들이 좀 올랐고 이런 쪽도 오늘은 반응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이폰 시리즈별 판매량 비교인데 출시 이후에 12개월인데요. 출시 때보다도 한 3개월 때까지 판매량이 쫙 올라오는 흐름이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시가 되면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계속 꺾이는 게 아니고 한 2개월, 3개월 차까지 이제 판매량이 쭉 올라오는 부분이 나타나죠. 4개월째부터 접어들기 때문에 좀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출시 이후에 이번 흐름도 보면은 4분기 판매량이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각 시리즈마다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폰 15도 아마 4분기 정도의 물량이 상당히 출하가 많이 되는 것이 네. 판매량이 견조하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역시 증산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프로 맥스 모델이 차지하고 있다 평가를 했고요. 프로 맥스의 강한 수요가 시사되고 있으며 결국은 프로 맥스의 연내 생산량은 3,420만 대, 아이폰 15 시리즈의 37%나 차지하는. 근데 국내 부품사들이 대부분 다 프로나 프로 맥스 쪽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쪽이 좋아지면 당연히 부품사들은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전작의 57%보다 이번에 63%로 아마 프로 모델 등도 상당히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LG에너텍의 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인 동시에 추정치가 상향될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애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추인데요. 들쑥날쑥하지만 계속적으로 좀 빠지는 듯 하다가 이번 7월 달 넘어서면서 상방으로 다시 돌아서기 시작했죠. 그래서 애플 쪽이 견조하게 어떤 점유율을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신작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4분기에 팔리게 되면 점유율이 좀 더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글로벌 월별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성장세인데요. 역시 조금은 주춤하다가 2023년 초반 정도 상반기 좀 주춤하다가 하반기 7월 이후 접어들면서 상승 쪽으로 좀 접어들고 있죠. 그리고 실선 보시면 증가율 YY인데 이게 계속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8, 9월 접어들면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가 이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니까 수요가 약간 회복되는 바닥권에서 벗어나고 있다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도 살짝 돌아서고 있죠.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서 삼성전기는 요즘 뭐 다이오유전이나 무라타 쪽에 보시면 MLCC도 업황이 바닥 이후에 돌아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삼성전기도 다소 조금 슬금슬금 조금 올라온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여전히 좀 무겁긴 합니다. 네. 그렇긴 하고요. 근데 다음 이야기가 어떤 게 있냐면 근데 이렇게 뭐 BH나 LG에너텍만 좋아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보기에는 좀 눈에 띄게 보였던 게 LX 세미콘이에요. LX 세미콘. 이게 이제 DDI 쪽입니다. DDI.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라고 하는데 BK테크 인사이트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설명을 좀 한 것을 제가 좀 인용을 해드리면 DDI 기업인 레이디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쪽에 OLED DDI 강세 커멘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은 OLED DDI 수요가 강세를 보인다고 커멘트를 했고 전사 실적을 계속 개선시키고 있다 보는데 특히 이쪽은 전장용 OLED가 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소형 OLED 경우도 바닥을 지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모바일 기기 내에서도 OLED 침투율이 증가하고 있다. 뭐 이건 어제 제가 처음 이야기 들었고 내년에 아이패드 OLED 관련된 쪽이 있기 때문에 네. 2월 정도부터 나가니까 굉장히 좀 주목을 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 침투율 관련해서 이야기된 거고요. 그래서 오늘 LX 세미콘이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더군다나 키움증권에서 관련된 그 코멘트를 냈는데 3분기 실적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시장 컨센 하회를 했는데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4,920억대, 그 3분기 대비 매출은 19% 증가, 영업이익은 425억 원으로 3분기 대비 185% 증가. 그러니까 4분기가 실적이 턴한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재개가 4분기부터 본격화된다 보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스몰 DDI 사업부 매출이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이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네. 시선은 OLED 아이패드 쪽으로 넘어가면서 역시 내년 성장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보는 것이고 시그웰 포워드 PER 밸류에이션이 6.3배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역시 애플의 아이패드 OLED 확대 로드맵인데요. 이렇게 24년 정도부터 애플 아이패드 프로 정도부터 해가지고 OLED가 탑재되는 면적이 넓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팁스터 레베그너스라는 쪽에서 이제 발췌한 그 자료인데요. 네. 애플이 26년 폴더블 아이패드 출시 관련된 부분들이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20.3인치 이쪽에 폴더블 아이패드가 27년 정도, 26년 정도 이 정도부터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OLED 그다음에 아이폰 부품주 이런 것들도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DDI가 뭔지 몰라가지고 찾아보고 있었는데 생판 처음 보는 거네요. 이게 IT 부품으로서 굉장히 많이 팔릴 수 있다.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갈까요? 이번 주에 내내 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또 나왔다고 네. 얘기할 만한 주제. 근데 오르니까. 네, 뭐 또 나왔지만 역시 긍정적으로 보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오늘도 주가가 일부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 3분기 비수기인데 역시 이제 견조한 실적 발표가 비오라고 제이시스 메디칼 나왔는데요. 역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일부 나왔고요. 자,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은 이지스 리서치에서 띄워주신 자료를 감사하게 따왔습니다. 비올의 분기격 실적 추이인데요. 분기별 실적이 여전히 좋고 영업이익이 빨간색 실선인데 계속 비올이 올라갑니다. 이게 실퍼맥스라는 걸 하고 네. 마이크로 니들 관련된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비올의 분기별 매출 구성 OPM 추인데요. 이게 뭐 장비나 소모품 쪽인데 역시 소모품 비중이 높아지면은 OPM 마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OPM이 얼마입니까? 58.5입니다. 58. 와, 영업이익률이 58.5. 와, 100만 원 팔면 60만 원 남는 거네요. 클래시스도 거의 50% 이상입니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2차 전지 저리 가라요. 성장률. 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성장을 갖고 있는 업황이 미용기기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어쩔 수 없어요. 매출 성장과 OPM 마진율의 성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1년 1분기에 비율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여드린 자료를 보면 뭐 그때 당시에는 한 30% 중반 정도의 OPM이 있는데 매출이 올라가면서 지금 소모품 비중이 올라가니까 OPM이 58%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근데 이 정도 성장했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근데 여쭤보려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오늘 이제 아주 86페이지 정도 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게 보면 예뻐진 데는 국경이 없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남녀노소도 없고 나이든가 그런 게 특별히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미용 쪽 이 시술을 좀 받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 보면 코로나 시기에 경기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미용기기 관련된 성장률을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에 따르면은 경기 비탄력적인 소비 부분이 이제 미용기기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무관하게 돈을 쓸 사람은 계속 이쪽으로 쓴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시장 조사 기관인 모더 인텔리전스 자료에 따르면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21년도에 189억 달러, 약 25조 6천억 정도 수준인데 27년에는 376억 달러, 그러니까 약 51조 원 정도 규모로 커진다는 거죠. 그 중에서 국내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에너지 기반 미용기기가 이제 EBD라고 하는데 이 시장도 연평균 성장률이 11.1% 계속 기록하면서 아마 27년 79억 달러, 약 11조 원 정도 시장 규모를 형성한다 봅니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성형시술 시행해수와 미용시술 시행해수인데 파란색이 성형시술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분홍색인가요? 이 네. 분홍색이 미용시술인데 역시
2013년 이때쯤에는 상당히 좀 성형수술 부분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다음에 성형수술은 2020년 전부터 좀 주춤했다가 살짝 들어서긴 하는데 그래도 좀 주춤한 편입니다만 역시 미용시술 시행 횟수가 월등하게 높아지고 있고 갭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편리함도 있고 그다음에 성형은 일단 한번 하기 시작하면 며칠 누워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시술은 누워 있을 필요가 없고 바로 생업에 복귀가 바로 가능하다. 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역시 가성비가 있다 볼 수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성형수술 시행 비율과 미용시술 시행 비율인데 확실히 성형 쪽은 좀 빠지다가 살짝 고개를 드는 정도이지만 미용시술 쪽은 계속적으로 우상향 그림이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죠. 계단식으로. 그래서 계속 우상향 그림이 걸어가고 근데 신기한 게 저 그래프 보면 미용 시술은 네. 코로나 때도 급증했네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와. 경기 안 좋아진다고 미용 시술 안 받을 거다 그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때 경기 안 좋을 때 급증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딴 거 하는 소비를 좀 빼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좀 경기 비탄력적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끄는 거고요. 네.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에너지 기반의 시술 개요인데 이거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뭐 비침습 RF, 뭐 IPL, 하이프, 마이크로 니들 이게 뭐냐? 이게 보시면은 이제 그 시술마다 이 브랜드나 그다음에 뭐가 있죠? 목표 피부층이 달라요. 진피층이냐, 표피층이냐. 그다음에 이제 뭐 아주 피하 지방층까지 내려가느냐 그 시술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RF가 조금 얕은 곳이고요, 하이프가 좀 깊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바깥쪽으로 좀 얕게 들어가는 것은 조금 젊은 분들이 하는 거고 하이프 쪽은 조금 연세가 상대적으로 좀 있으신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각 회사 브랜드마다 어떤 게 있는지를 한 표로 그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갖고 와봤습니다. 이 보시면 좀 편할 것 같고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에너지별 목표 피부층 분류거든요. 다음 사진 보시면 네. 레이저, IPL, 비침습 RF, 마이크로 니들 RF, 하이프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VT라는 거 우리가 이제 다이소에도 물건 나온다. 네. 그게 이제 이렇게 하면 따끔한데 그 샷의 그 뭐 어떤 그 크기에 따라 뭐 700샷인지 300샷인지 그 크기에 따라 효과가 좀 다르죠. 가격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조금 샷이 좀 작은 것들은 이제 다이소 들어가고 좀 높은 것들은 뭐 올리브영이나 들어가죠. 그것도 해보셨어요? 그건 안 해봤어요. 아. 근데 왜냐하면 마이크로 니들은 약간의 호불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좀 민감한 분들은 빨갛게 좀 올라와요. 민감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도 약간의 뭐 이슈가 있죠. 제가 해볼까 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민감성 피부는 좀 빨개질 수도 네, 있어요. 저 그래요. 그래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분도 계신데, 네. 근데 뭐 우리가 마스크팩 하듯이 이렇게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마이크로 니들은 조금 따갑습니다. 네, 따갑습니다. 근데 이제 쉽게 사서 할 수는 있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피부 회춘 시술이 이루어졌냐면 200만 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200만 건. 200만 건. 네, 시술이 이루어졌는데 31%에 달하는 게 미국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비침습 피부 미용 시술 그러니까 이제 침이 아닌 거 일본도 제가 굉장히 침에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비침습이나 채소 침습 피부 미용 시술을 하는 게 의사 비율이 작년 기준 41.7%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여전히 시술 장비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더블 정도가 남아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수술 같은 거 우리가 뭐 성형 수술로 가면 거의 뭐 90% 이상이 의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좀 포화 상태죠. 근데 이제 비용 관련된 피부 미용 시술은 41.7% 정도밖에 안 돼요. 의사 수가.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남아 있고 의료기기 장비는 전체 의료기기 중에 미용기기는 10% 미만입니다. 글로벌리. 아직도 룸이 남아 있다 볼 수 있고 뭐 대중화된 미용 시술인 톡신과 필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해당 시술하는 의사 비용이 93.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포화 상태 다 한다는 거예요, 그쪽은. 그러니까 아직도 피부 레이저 기기 쪽은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다음 사진 보시면 연간 글로벌 미용기기 시장 추이인데요. 계속 성장하는 그림으로 갈 수 있고 연간 글로벌 EBD 이게 뭐냐면 레이저 시술이거든요. 레이저. 예, 이 부분 시장 계속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얼굴 피부 회춘술 국가별 시행 횟수인데 역시 미국이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일본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침습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침습을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 비침습이나 채소 침습으로 가는데 그 제품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남미 쪽에서는 브라질.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브라질을 공략을 많이 하죠. 수출권들이 브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레시스라든지 이쪽도 성장을 많이 하는데 브라질이 엄청 많이 하고 인도, 멕시코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보시면은 오른쪽 보시면 연간 피부 미용 시술별 시행 중인 미국의 의사 비율인데 톡신은 거의 뭐 90% 중후반까지 거의 다 하고 있고 필러
그것도 한 80% 정도. 근데 밑에 보시면 피부 미용 시술은 아직 40%. 이쪽이 아직 많이 아직도 보급이 안 된 거예요. 그 시장이 아직 넓다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키움증권에 따르면 피부 미용 섹터 PER 밸류에이션이 18배 정도 수준인데 과거에 생각해보면 톡신 시장이 초기에 성장할 때 막 해외로 우리나라에 톡신이 막 수출되기 시작할 때 그때는 PER이 적게는 40배에서 어떤 종목들은 60배까지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도 지금 18배 정도 수준이니까 분명히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나온다고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2025년에 써마지나 울세라가 아주 유명한데 25년도에 울세라의 글로벌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오. 북미 시장에서. 그럼 북미 시장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거든요. 오. 그럼 국내 기기들이 북미를 잘 못 들어가고 있어요. 특허 때문에. 근데 그게 열리니까 25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일 큰 시장이 국내에 국내 그 업체들한테 열린다. 그것도 성장의 기대감 충분히 남아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이시스 메디칼은 중국의 아이메이커라는 회사하고 같은 어떤 총판 판매나 이런 기술 관련된 뭐 어떤 협약을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건데요. 아이메이커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니까 필러뿐만 아니라 이제 미용기기를 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한때 25조까지 중국 시장에서도 갔다. 시가총액 25조의 1위 기업입니다. 중국 필러는 조금. 근데 중국 필러를 쓰는 게 아니고 글로벌 필러를 유통하고 미용기기를 유통하는 회사. 네. 본인들이 필러를 하는 회사가 아니고. 중국 필러 이러니까 좀 맞기 싫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의사 관련된 병원의 브랜드나 이런 그 체인점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중국 1위 업체인데 거기하고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제 협약을 하면서 이제 오늘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아이메이커가 그러면 이 회사가 OPM이 얼마냐 알아봤더니 70%. 와, 야 여기 진짜 논하는 장사다. 진짜. 네.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파트너십 계약 때문에 오늘 주목을 받아서 급등을 했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포텐자라는 게 사이노쇼라는 글로벌 1위 기업이 만든 OEM을 이제 ODM을 제이시스 메디칼이 하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중국 쪽에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아이메이커를 통해서 CFDA 승인을 받고 중국 진출 기대감을 한껏 높이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오늘 주목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하이프 장비인 사이저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미국의 FDA 승인을 받으면서 오늘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적도 있기 때문에 또 4분기가 미용기기 쪽은 상당히 성수기다. 그리고 내년 성장도 있다. 25년 울세라 특허 만료에 대한 미국 진출 성장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섹터는 짧게 보면 안 된다. 계속적으로 좀 길게 보고 조금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실적이 좋게 나오는 부분들을. 그래서 뭐 이렇게 자주 언급이 되긴 하지만 좀 길게 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눌릴 때 사야 되죠? 네. 미용 의료기기 저는 약간 주의가 경제 컨텐츠가 엄청 많잖아요. 네. 많이 얘기가 나온 거는 이미 끝물이다라는 철학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미용 의료기기는 안 끝나 이게. 그렇죠. 계속 얘기 나오는데. 근데 원래 대단합니다. 의료기기라고 하면 원래는 우리가 임플란트가 원래 메인이었는데 임플란트 쪽에서 이미 어느 정도 릴레이팅이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 섹터로 주목 많이 받는 게 의료기기 중에서 미용 쪽에 좀 특화된 쪽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 남자분은 또 시술 같은 거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네. 소비층이 이제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포텐셜이 크다고 보는 거죠. 산업 전체에 보려면 사실 아직도 커질 여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진율도 높은 산업이고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예 안 할 수는 있어도 일단 시작을 하시면은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제품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뭐 써마지 울세라가 뭐 인모드나 이런 쪽이 확실히 이제 글로벌 강자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일부 그런 회사들은 사이노쇼도 마찬가지지만 그 PF에 팔렸어요. 대주주가. 팔아버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럼 그쪽은 그냥 캡탈, 그러니까 이제 자본만 가지고 들어온 오너인 거죠. 그러니까 R&D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내 회사들을 지금 M&A를 많이 하고 인수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뭐 루트로닉 등등 포함한 회사들이 많이 팔렸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회사가 몇 개 없어요, 국내에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R&D나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글로벌 탑티어들이 다 하고 있고 걔네들의 차세대 제품군들을 한국 제품으로 다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북미 시장의 진출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만 의류 OEM 기업인 에클랏
호실적 소식의 의류 OEM 상승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제 우리가 마감 시간 때 게임하면서 PC방 가가지고 라면 먹읍시다. 그래서 네. 라면주 이야기했는데 보세요. 웃기겠지만은 지금 삼양식품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전부 다 성장주 이야기할 때 식품주가 예, 삼양식품 신고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만 의류 관련된 의류업종 네. 누가 의류업종 찾아봤어요? OEM 안 찾아봤죠? 그렇죠. 한세시르 52주 신고가예요 오늘. 와. 주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성장주만 자꾸 이제 뭐 IT, 뭐 2차 전지 뭐 이것만 계속 지금 거기만 쏠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생각들이. 거기 빠지면 좀 우울하고 올라가면 환호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다른 섹터가 많다니까요, 지금. 네. 그러니까 조금 폭넓게 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의류 OEM도 오늘 뭐 에클라시라는 뭐 해외 쪽입니다만 이쪽이 좋아지고 뭐 주가들이 올라가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린 한세실업도 52주 신고가가 나왔고 그다음에 뭐 영업무역도 오늘 괜찮았고 뭐 네. 등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신증권에서 역시 이제 경공업 소비재, 의류, 신발, 핸드백 등 OEM의 실적 전망이 수요가 아주 강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재고에 대한 리스타킹, 재고를 다시 쌓아야 되는 그런 제조업의 공동적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OEM들은 좋을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대신증권도 코멘트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대만 의류 OEM 기업인 에클라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여기에 따라서 한국 의류 OEM들이 주가들이 좋았는데 결국은 그동안 발주를 너무 줄여놨기 때문에 필히 리스타킹, 그러니까 재고를 다시 쌓아야 되는 게 포인트다. 근데 그 전망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로 수요가 세게 살아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올라가냐. 그게 결국은 1년간 각 산업에서 과잉 재고 때문에 발주가 급감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의료는 내년에 SS 컬렉션, 그러니까 내년에 봄과 여름에 대한 의류가 지금 재고가 없을 정도로 많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미국의 도매 의류 공급과 재고 증가율인데요. 공급에서 재고를 뺀 그 부분들이 보시면 마이너스로 접어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재고가 마이너스권을 접어들면서 내년에 팔 물건들이 상당히 순공급 증가율이 지금 마이너스권이다. 이 부분이다. 그래서 수요 회복이 역시나 이제 개선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OEM 쪽에 늘릴 수밖에 없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지금은 OEM 쪽의 흐름들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사이클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편식하지 말고 여러 섹터를 한번 보자. 그렇죠. 오케이. 메타버스 AR, VR도 상승입니다. 로블록스가 17% 올랐습니까? 네, 우리가 와. 이제 잊고 있었던 로블록스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숫자도 안 나오고 이거 기대감 때문에 주가 오른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오랫동안 잊혀졌던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재미삼아 2차 전지 다음에 쇼커버가 어디 나오지? 뭐 그래서 그 다음은 뭐죠?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가 높고 그 다음에 게임은 누가 사겠어? 근데 누가 사겠뇨? 이틀 동안 급등했어요 종목들이. 그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은 뭐냐? 그러니까 뭐 잊혀진 메타버스나 AR, VR 뭐 장난삼아 혹시 뭐 수급이 들어올까? 그 말을 슬쩍 지나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쇼커버가 들어온 건지 아니면은 로블록스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AR, VR 뭐 로봇 이런 종목들이 꿈틀꿈틀했어요 실제로.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장이 안 좋을 때. 그래서 지금 로블록스 사진을 띄워보시면 이제 이렇게 17% 이상 주가가 이제 로블록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 게임 관련된 로블록스가 뭐 예상보다 적은 손실, 그러니까 손실이 나긴 했는데 이게 조금 손실 부분이 확실히 적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예약 증가를 발표했다 이건 겁니다. 왜냐하면 뉴욕 증시에서 이야기한 게 손실은 팩트에서 집계한 분석가들 추정치 49센트보다 훨씬 적게 나온 45센트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아직은 손실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적게 나온 거고요. 로블록스가 매출로 고려한 예약은 전년 동기보다 약 20% 증가한 8억 3,950만 달러, 약 1조 1,000억을 기록했다. 그리고 1일 평균 활성 사용자 수가 7,020만 명. 1일 활성자 수가 7,0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우와. 들어오고 있고 전년 대비 20% 증가하고 있고 사용자들이 로블록스에서 사용한 시간이 160억 시간. 이 역시 전년 동기보다 20% 증가했다. 그러니까 실제 제가 게임주 이야기하면서 작년 10월부터 글로벌 1위에서 1,500위까지의 전체 게임 매출이 글로벌리 작년 10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말씀드렸죠. 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아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삼성, 구글, 퀄컴 확장 현실 XR 동맹이 내년 말 첫 출격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뭐 XR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내년 12월 정도로 삼성도 이제 뭔가를 낸다는 거잖아요. 다음 사진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점화되는 XR 확장 형식 시장인데요.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메타 등등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물건들이 많지는 않지만 나오는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처음에 가격이 비싸서 못 사겠지만 어느 정도 범용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급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역시 밑에 보시면 XR 기기 시장 전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CCS 인사이트라는 쪽에서 자료가 가져온 것 같은데 27년도에는 7,500만 대까지 한 5배 이상 성장하는 시장이죠. 하드웨어적으로. 물론 이제 여기에는 컨텐츠가 여기에 따라오냐에 따라 이 시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컨텐츠 우리가 이제 3D 관련된 부분도 극장에서 3D가 히트하니까 가정에서도 3D를 볼 수 있다 해서 3D TV가 나왔는데 컨텐츠가 없으니까 3D TV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추정치이지만 컨텐츠가 따라와야 된다. 전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확장 형식과 관련된 하드웨어 쪽 시장은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또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가상화폐 시장이 사실은 XR이나 메타버스, 뭐 게임주 이쪽으로 확장돼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XR 기기 새로운 하드웨어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메타버스가 묶이다 보니까 뭐 메타나 로블록스 이런 쪽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것 같고 덩달아 이제 게임주들까지 좀 펌핑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을 요즘은 좀 게임 이쪽이 많이 흡수하더라고요, 국내장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쪽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